요게 이제 요거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네.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답답하시니까 네네. 공부를 어떻게 이제 막 공부해 보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안 돼 있고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급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일수록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것이 네.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4, 5등급은 기출 다시 파야 되는 게 맞아요. 기출을 제대로 늘 얘기하지만 문제풀이로 저 마더탕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선생님들이 찾으라는 거 다 찾아보면서 관련된 개념들 다 죽이면은 그게 이제 기출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라고 실무를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80분, 100분, 70분을 갖다가 최고의 자기 시간으로 뭐 패스할 것들 패스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지문을 날린다면 어떤 지문을 날려야 되는지 이런 걸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점수가 아니라 실무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1순위 여전히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EBS는 과목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특히 문학 파트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활용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실무를 적당히 많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적당히 많이 해보는 이제 것도.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실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 뭐 질문을 하신 분께서는 뭐 보셨겠지만 뭐 주 몇 회를 해야 되냐. 뭐 그리고 뭐 보면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또 얼만큼 시간을 써야 될 거냐.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실무를 또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실무가 뭐지? 그 뭐 우리의 실무를 구해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너무 불안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실무는 재원이가 기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작년부터. 종합검진이랑 똑같다.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받았어. 피검사를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은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실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들이 실무를 풀면서 점수가 안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풀어 제끼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걔한테 이미 시험 운용 전략 이런 거 없어요. 시험 운용. 그러니까 실무를 정말로 잘 활용하려면 내가 수능날 어떻게 할 건지 나만의 시간 전략, 운용 전략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수능날 그걸 처음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연습하기 위해서 실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없고 점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실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그런데 잘 활용하면은 당연히 의미가 있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 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대전제는 뭐냐면 기출의 완성도가 꽤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도 재원이가 촬영하고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가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피를 좋게 만드는 뭐 맑게 만들든지 좋게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뭐 술을 덜 먹거나 아니면 담배를 뭐 끊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건강검진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 피가 맑아지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실무의 의미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실무만 본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원장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저 다시 들으면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 버렸네. 다음으로 모의고사와 수능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저거는 연관성이 높은 친구들도 있고요, 연관성이 낮은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위 말해서 실력을 가서 다 발휘하고 온 친구들은 성적이 제대로 나오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력과 점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의 실력적 측면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운영적 측면과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깊이 파갖고 간 애들 있잖아요. 물론 머리 좋은 것도 의미가 있고 센스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러는데 공부를 조금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하게 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가볍게 보는 친구. 너무 전수에 연연해서 나는 어디를 못 가면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최선 다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 시간도 역시 최선을 다하고 오겠어라고 조금은 점수 부담이 덜 가지고 간 친구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러 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시험을 볼 때 치열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벼워야 되는데 시험을 볼 때 가볍게 보고 그러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막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과정은 치열하고 결과는 초연하게. 그 원서 쓸 때 구평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구평의 성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느냐. 아니면 구평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앞에서 이미 이제 답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구평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평의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원서를 무조건 최하로 떨어뜨려서 써야 되느냐. 꼭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향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될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구평에서 성적이 너무 좋거나 또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새롭게 생기는 원서가 있으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민이 된 상태에서 원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평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 그러면 원래 쓰려고 했던 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참 답 없는 질문인데 굳이 답을 부탁드리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답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원서 구성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재수학원에 있을 때 원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6구 수능, 그 다음에 재수학원 사설 모의고사 6구 다 보고요. 그리고 아이의 멘탈, 그 다음 아이가 틀린 문제, 이런 것들 보고서는 쓴다 안 쓴다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지를 보여준다면 아이가 틀린 것들이 이 이후에 좀 개선해서 약간 올라갈 요소가 있냐 없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서가 좀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도전하는 원서를 썼을 때 그게 조금 어떤 학습에 긍정적 요소가 있는 친구라면 저는 한 장 써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원서 배분에 있어서 구평의 결과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몰빵을 하는 거는 그게 아래가 됐든 안 쓴다가 됐든 쓴다가 됐든 전부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답이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구평에서 최저를 못 맞췄다고 해서,
최저를 수능에도 못 맞출 거니까 원서를 쓰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바람직한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평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원서를 한두 등급 정도가 모자라다라고 하면 쓰고 맞추면 되는 거니까 쓰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고3이들 최저를 맞추는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가채점하고 실제점 때 작년에 사탐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 때 사탐이 6과목이 50점 1컷이었단 말이에요. 가채점 때는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네. 과탐 같은 경우도 컷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채점 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몇 점이 맞추면 몇 점 정도 되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예측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최저를 맞추면 돼, 내가 몇 등급이 목표야 라고 하는 공부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몇 등급일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최저를 맞춰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학교를 간다라는 각오로 남은 기간들을 수능에 몰입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달리기랑 똑같아. 내가 저기까지만 뛰면 되지 하고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거든. 저만큼 나간다고 휙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들은 그거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발 영어를 최저로 잘 활용해 주세요. 네, 영어가 정말 중요합니다.